좀 있으면 저기에 뜨거든요. 이 룰리북스에 왜 안 뜨지? 이게 뜨면 이거를 클릭해야 되는데. 오호. 왜 안 되죠? 들어오는데. 그게 시작 버튼인가요? 예, 이게 뜨거든요. 희한하네. 잠시만요. 잠깐만. 저기 라이브 시작하면 저기에 뭐가 뜨지 않아? 그런 거 같은데요? 뭐야 이게지? 여기는 지금 시작을 했거든. 아 그래요? 이거 거기서 뜨나? 여기다 뜬다, 그럼 뜬다.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요? 네. 아 네. 그러면 혹시나 이제 큰 화면으로도 같이 네. 보실 수 있어서 놓치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님 오시면 안쪽으로 안내해 주세요. 파이널리 시작합니다. 유명 2층 서버나요? 오시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왜 멈췄지? 오케이. 유자님 오셨고요. 김옥희님도 오셨고요. 하늘이 달빈님 오셨고요. 네. 자, 잠시 뒤 11시에 네. 윤영선 작가님 모시고 인스타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노지 저 뭐라고 읽을까요? 아섭? 아섭 시비? 아섭? 네네. 아섭? 네네. 네. 그렇게 읽으려야 될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제 소리는 잘 들리세요? 누군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는지. 네. 오늘 인터넷이 안 좋은가?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하고 장영순 선생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들리세요? 유자 작가님이 잘 들립니다. 장영순 선생님도 잘 들려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잠시 뒤 11시부터 윤영선 작가님 모시고 인스타 라이브 진행합니다. 네, 김옥희 선생님도 잘 들립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윤영선 작가님이시죠. 네, 잠시 뒤에 인사드릴게요. 네. 현재 11시네요. 11시인데 잠깐만요. 네. 아마 오늘 저기 숨쉬는 책공장 대표님도 지각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 좀 지각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오늘 윤영선 작가님 모시고 인스타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볼까요? 1분만? 네. 11시 1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공호성님인가 보다. 그죠? 공호성님 들어오셨고요. 네. 아주 천천히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연휴 다음 날이어서 그런가? 더 한가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도 연휴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일 월 3일이 연휴였던 거 같죠? 네, 네. 금요일 날 떠나서 네. 네. 어제 밤늦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저는 제천 다녀왔거든요. 고향이에요. 제천이 고향이세요? 네, 네. 오, 저도 네. 제천 기저귀 도서관 때문에
다녀오셨군요. 네, 자주 아, 갔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제천에 본점이 있는 제천 환기명태라는 식당이 있어요. 혹시 네, 아세요? 네. 아니요. 그게 좀 맛있는데. 환기명태? 네. 예, 꼭 가보겠습니다. 기저귀 도서관 옆에는 콩깍지라는 그 카페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는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못 가봤습니다. 아, 거기 제 친구가 운영하는 알겠습니다. 기적에서 건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콩깍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11시 2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가님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루리북스의 진행을 맡은 작가이자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이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이죠. 윤영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책 작가 윤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그죠?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그죠? 네, 네. 네.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 가면은 네. 어떤 날은 아무도 모르는 분들만 모였을 날도 네, 있고 네. 어떤 날은 또 다 아는 분들만 모였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셀프 인트로듀싱 해주시죠. 네, 네. 작가님. 네. 저는 어린이책 작가 윤영선이고요. 2023년 올해에 그림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어. 그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 독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데뷔하신 지 오래됐죠? 제가 2005년도에 데뷔했어요. 2005년도에. 네, 2005년도에 수탉이 아들 낳았대 그 책을 내면서 네. 이제 등단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2005년이면 벌써 데뷔하신 지 얼마 된 거죠? 그러게요. 네? 얼마 된 거예요? 좀 아마득하죠? 한 17년? 17년. 네, 네. 17년 차 이제 중견 작가님이세요. 그죠? 중견 작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책이죠? 네. 할아버지가 그랬어. 그랬어. 에 관한 이 책인데요. 숨쉬는 책공장에서 나왔고요. 네, 숨쉬는 책공장 대표님 지각하고 계십니다. 곧 오시겠죠? 네, 네. 할아버지가 그랬어.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작품은요. 네. 제일 처음에는 이게 할머니가 괜찮아요 할머니 그 작품이랑 같이 계약을 한 작품이에요. 그럼 또 잠깐 네. 보여드려야겠죠, 네, 그죠? 이게 좀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네. 이 책인데 이 책이랑 같이 하나는 할머니 이야기, 하나는 할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이제 책을 내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네. 독자분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2014년도인가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후에 사연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강창권 그림 작가님을 만나기까지 네.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늦게 발표가 된 책인데 이 책은 제일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와 또 뭐 그 손자의 이야기 그래서 조금 뭐 이런 다른 어떤 좀 약간 좀 현대가 아닌 좀 과거의 이야기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현대에 좀 맞게 원고가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고쳤어요. 그래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3번을 고쳤는데 3번이 다 3가지가 다 다른 이야기. 할아버지는 주제지만 이렇게 모티브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조금 다른 이어가지고 그 3가지 이야기를 그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또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최종본으로. 네, 잠깐.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질문이 올라오면 이제 조금씩 해주시고요. 네. 이 책의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내용. 네. 뭐 내용은 이제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고 또 뭐 리뷰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손녀가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를 하시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할머니가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이제 병원을 가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이 할머니와 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손녀였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나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할아버지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면 그건 할머니가 하는 거야. 난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할아버지와 손녀가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변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그 유교적인 그런 사상 때문에 이렇게 남자들이 해야 할 일, 또 그거는 뭐 할머니가 하는 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이 손녀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가 좀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그렇죠. 사회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고 네. 성 역할이 있고 네.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주는 그 손녀 덕분에 그죠? 네. 변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네. 말씀이신 네, 것 그 같아요. 말입니다. 네, 예. 작가님이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장윤수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그랬어 속 손녀의 표정이 아주 리얼하네요 라고 또 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 강창권 작가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뭐 숨쉬는 책공장 대표님이 이제 섭외를 해주셔서 만나게 됐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스케치가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좀 사파 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피드백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뒤에 계시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색채를 입히면 좀 더 다른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시면서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그림 작가님을 만나본 적은 없고, 네네. 네, 그 숨진 책공장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만 제가 만났죠. 아, 책 나오고도 안 만났어요? 네, 못 만났어요 아직. 아,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 빨리 자리를 마련해야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오늘 인스타 라이브에 댓글로 질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 5분이죠. 5분 뽑아서 우리 김명임 대표님이 또 이렇게 작가님 사인본을 아마 보내주셔야 돼요. 네네. 제가 사인본, 네, 사인을 하겠습니다. 사인본으로 참여해 주신 분한테 그림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여선 작가님 작품 3개 또는 오늘 메인 도서인 할아버지가 그랬어에 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뭐 답변 재밌게 해주실 거죠? 네.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길게 말고 재밌게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 이미 숨쉬는 책공장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셔서 책을 많이 내셨어요. 그죠? 네. 책공장하고 첫 번째 인연이 된 책은 어떤 책인가요? 물으려 했더니 정희 유자님이 이야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 질문 먼저 하시죠. 네. 뭐 여러 그 작품마다 다 다른데요. 네. 어떤 책은 이렇게 고전 같은 거 읽으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상동물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원전을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의 민담, 그런 이제 원전을 가지고 읽고 또 스터디하고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주로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네. 영감을 받으셔서 네. 기획을 하시게 됐군요. 네. 그럼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을 보시다가 영감을 탁 얻으셨어요? 사실은 저는 이 동화를 쓰기 전에 네. 동시를 썼었거든요. 동시 작가 네. 시인이셨구나. 그래서 동시로는 등단을 했었어요. 네네. 2000년도 정도에. 네. 그러다가 제가 할아버지와 지게라는 긴 동시를 좀 썼었어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동시 안에 이렇게 다 담기는 너무 부족해서 이거를 좀 긴 동시 같은 느낌으로 그림책을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초고를 쓰게 됐고, 그 초고를 이제 숨쉬는 책공장
대표님께 보여드렸는데 그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예, 지금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아, 시를 쓰시고 시에서 또 내가 쓴 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네. 이게 이야기로 발전하게 네, 됐군요. 그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할아버지와 같이 살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야기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는데 네. 굉장히 사대부적인 그 다음에 굉장히 고지식하시고 네. 네. 가부장적이고 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저는. 어머니가 할아버지 많이 원망하셨구나. 시집살이 한 이야기. 아, 이런 고생하셨으니까 거 이제, 네. 하소연을 하소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어린이책 작가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만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은연중에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게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럼요. 보니까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의 이 정체성이나 또는 이런 정서나 이런 게 확립이 된다라는 거를 느껴서 네. 이런 걸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좀 깨는 그리고 어른들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거 나와 다르다는 것을 좀 알게 하는 이런 그림책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날에 지금 나온 이게 할아버지가 그랬어가 탄생하게 됐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보다는 어머니의 뭐랄까 한을 풀어주는 그런 책이네요, 그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네. 네. 할아버지를 변화시켜서 네, 그렇죠. 돌아가셨지만 네. 살아계셨으면 아마 손주들 보면 좀 바뀌었을 걸 하는. 이렇게 예쁜 손주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만큼 할아버지의 사랑은 네. 지극한 것 같아요. 할머니의 그럼요. 사랑 예. 못지않게. 네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죠? 네, 그렇군요. 자, 클레토 제이님이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네, 이어서 또 질문 올려주시면 진행하고요.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아까 숨쉬는 채권장하고 어떤 작품으로 처음에 인연이 됐는지 얘기하려다가 말았거든요. 네, 네.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책이 장영실과 갈릴레오 갈릴레인가요, 대표님? 대표님 옆에 계세요. 네. 대표님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하세요? 네? 대표님하고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선후배 관계예요. 아, 그래요? 네, 글 쓰는 선후배 관계. 아하! 그럼 네. 우리 대표님도 그러면은 작가 하시겠네요. 네. 그러시구나. 글 쓰시는 분이신데 아하! 책 내는 거에 더 많이 지금은 몰입하고 아. 계시죠. 그 내는 사람이 있어야 또 쓰는 사람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쓰기도 하고 내기도 해서 네. 많이 힘듭니다. 네. 또 학교에서 만나셨어요, 그러면? 학교는 아니고 이제 동화 쓰는 모임에서 네, 모임에서 네. 또 이렇게 또 작가를 위해서 출판을 용감하게 시작해 주신 후배님이 계셔서 네. 좋은 인연이네요. 그렇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대표님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갈릴레오 요거 이 책이잖아요. 장영실과 네, 갈릴레오 네. 갈릴레이. 네. 저는 엄청 재밌게 봤어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먼저예요? 네. 먼저래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먼저라고 네. 하시는군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죠? 네, 기억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까먹으면 또 새로 보면 또 새롭고 좋죠, 뭐.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할머니 얘기를 또 잠깐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죠?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이 작품도 너무 좋던데요. 네. 아주 감동적인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도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쓸 때 모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언니가 네. 이제 이렇게 갱년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갱년기를 앓고 갱년기 우울증도 왔고 갱년기 증상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날 때는 가족하고의 관계나 네. 이렇게 손자하고의 관계나 이런 게 조금 힘들어하는 거를 보고
여성의 이런 가정에서의 역할이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오는 감기처럼 오는 이 갱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좀 보낼 수 있다면 가정에 좀 더 밝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쓰게 됐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뭐 다 완성된 거를 이제 대표님한테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니었었고 네. 처음에 이런 갱년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근데 요거를 그림책으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사이에 도사도사님이 예. 시와 동화 중 조금이라도 더 쉽게 써지는 건 어느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해줬어요. 네. 저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도 글 쓰는 분이 아닐까. 글 쓰는 분이 아닐까 네. 싶죠, 그죠? 세상에 둘 중에 뭐가 더 쉽냐고요? 이거 좀 뭐 어쨌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 그렇죠. 그거 네. 같은데요. 네네. 시를 쓸 때는 굉장히 짧지만 네. 거기에 좀 함축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써야 돼서 고민은 짧다고 해서 더 적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충분하게 고민하고 충분하게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많고요. 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 담는다라는 거. 그렇죠. 정서를 담지 네. 스토리를 담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야기를 담고 싶은 그게 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긴 동시 쓴 것처럼 긴 시를 쓰는 것처럼 그림책에다 조금 녹아내고 싶다. 이랬을 때 이제 그림책을 쓰고 이제 저학년 동화를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은 이제 시를 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동화를 쓰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품마다 조금씩 네, 그렇죠. 다르죠. 사실 뭐 시 한 편의 무게와 동화 한 편의 무게와 영화 한 편의 무게가 사실 같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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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은 시가 더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짧지만 네, 그 그렇죠. 안에 깊이를 담아내야 네,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작가님이 이제 시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화 작가로 네. 또 도전을 하셔서 그런지 문장이 굉장히 서정적이다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렇군요. 제가 아마 네. 시골에서 자라서 네. 산골 소녀였거든요. 산골소녀가 네. 다 서정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산골소녀는 그냥 씩씩하기만 하거든요. 네, 네. 네.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그 다음에 공호성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네. 착하셨던 할아버지를 보니까 네. 저분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렇게 조금 네, 감정적이거나 그러진 그러진 않으셨던 네. 모양입니다. 그렇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도사도사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괜찮아요 할머니. 안 보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잠시 그림책은 아니지만 논픽션이죠. 네. 장영실과 갈릴레오 이 얘기도 조금 할까요? 해볼까요? 네네. 이 이야기는 저 혼자 쓴 얘기는 아니고요. 네. 김수롱 교수님하고 같이 썼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네네. 네, 그래서 김수롱 교수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양의 우리나라의 그 위인과 서양의 위인, 그러니까 외국의 위인을 같이 이렇게 나란히 보는, 그래서 같이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삶의 어떤 과정이나 어떤 어려운 것을 이겨낸 이런 것을 같이 조명을 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발제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런 걸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김수령 교수님이 이것을 처음에 초고를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화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린이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적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한번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뜯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막
재구성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작가님 이름만 보고 김수롱 교수님 이름 못 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책을 보는데 네. 책이 재밌다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작가님 공부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앞부분에 쉽게 가서 점점 어려워지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다음번에는 김수롱 교수님 빼고 네. 윤영선 작가님이 공부하셔서 넌픽션에 도전하시면 이미 도전했습니다. 이미 도전했어요. 예. 어떤 책이 있는지 이제 나중에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예. 이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솜씨는 책공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책공장에서 네. 윤영선 작가님이 쓰신 넌픽션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품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공호성님이 또 말씀해 주셨고요. 네. 여러분 질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책 선물이 대기 중입니다. 네. 질문 없으면 책이 굳죠.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리고 이어서 싶은데. 네네네 질문 기다리면서 또 네. 다음 책 한번 볼게요. 네네. 나는 나를 사랑해. 네. 네, 이 책은 또 어떤 책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 책은 아까 어떤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고 그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나는 나를 사랑해 이 이야기가 뭐라 그럴까 왜 지나가다 보면 버스 정거장에도 이렇게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네. 그런 이야기 네. 혹시 보셨어요? 길 가다가 이렇게 예. 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느 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해야 된대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머리에 번쩍 뭔가 빛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제가 아이들이랑 너가 너에게 몇 점을 주고 싶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점수를 자기에게 너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50점 줄 때도 있고 30점 줄 때도 있고 오 마이 아이들이 갓. 그래요. 근데 정말 저 100점 주고 싶어요 이런 애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랑도 이제 강연을 같이 하고 그러면은 정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아이고 네, 안타깝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요. 그래요. 반 이상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를 음. 제가 확인을 하게 돼요. 음.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지적을 누구에게가 당하고 선생님한테 당하고 또는 뭐 부모님한테 지적 숙제 안 한다고 뭐 당하고 뭐 이런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귀한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는 같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마인드에서 이제 이 책은 내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도사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사랑해 책 찾아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엄지척입니다. 네.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 이 세상에 사랑의 시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자기를 사랑할 때 진심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데, 네.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네요. 그죠?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작가의 만남하러 다니시면서 네. 또 아이들의 상처를 보시고 네. 뭔가 그 상처를 아물게 해줘야겠다, 네. 응원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또 이 책을 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공호성님이 작가님 글쓰기 재능은 언제 발견하셨는지요?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하셨나요? 커서 글쓰기를 하려니 재능이 없어서 그런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글을 쓰시나 봐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네. 네. 먼저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시인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충북일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 그랬던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었던 시대니까 토요일마다 이제 동시 쓰기 뭐 이런 거를 계속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5학년 내내 1년 동안 토요일마다 이제 훈련을 받았죠. 매주 오. 이제 시를 썼고. 시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시의 행복을 나눠주셨네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6학년 올라갔는데 그 선생님이 또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1년 연속? 네. 오! 그래서 2년 동안 그 선생님한테 이제 시 쓰는 법을 이제 배웠는데요. 그리고선도 선생님이 너는 이제 작가가 되려면 이렇게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작가가 되는 길도 안내해 네, 주시고. 안내해 주셨는데 제가 제천이 사실 청풍명화 때문에 스몰 지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제가 작가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만 작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을 떠나면서 이제 글쓰기 하고는 이제 작가가 되는다는 생각은 좀 버렸죠. 그래서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돼서 그랬다가 제가 결혼하고 39에 제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늦게 시작해도 39에 왜 다시 글을 쓰게 되셨어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그때 네. 동네에서 동 대표로 누군가 이제 그 구에서 100일장을 하는데 동 대표로 나갈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그 동사무소 직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그 교회 교사였었는데 거기 100일장을 나가서 상을 탄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보고 가서 우리 동대표로 100일장 참여 좀 해달라. 아.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참여만 하면 아. 기념품도 주고 점심도 주고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그래서 네. 나갔어요. 네. 근데 나갔는데 시를 썼는데 그때 가작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 해 가을엔가 또 나가달라 그래서 또 나갔는데 그때는 또 우수상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듬해 또 나가달라 그래서 그 이듬해 나갔더니 이제 잠원을 받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했어요. 아, 나 아직 감이 안 죽은 것 같다. 네. 공부를 다시 해볼까?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그때 동대표로 추천해준 친구. 친구 아직도 만납니까? 그럼요. 은인이네요. 맞아요. 은인이네요. 그렇군요. 잊었던 꿈을 되찾아준 친구가 있었네요. 네. 그러시군요. 여러분 이제 또 이렇게 가수로 치면 친구 따라 그 전국 노래자랑 나갔다가 네. 상 타서 네. 이렇게 데뷔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과정을 그런가요? 예, 지금 거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네, 아우,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주 재밌고도 의미 있는 추억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와 함께 읽고 싶어지는 책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정말 요즘 아이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도사님은 선생님이시구나. 교사시군요. 네네. 그 다음에 공호성님이 답신 감사합니다. 재능 있으신 좋으신 선생님을 만나셨네요. 어렸을 때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네,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시를 쓰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시를 보고 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거 네.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수영 좋아하면 애들 데리고 수영하러 가고 노래 좋아하면 애들 데리고 노래방도 가고 그게 되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행복을 진심으로 전해주는 네, 거 네. 그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어떻게 좀 찾아뵈시나요? 네. 선생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신갑선 선생님인데요. 신갑선. 신갑선. 네. 신갑선 신갑선 시인님. 선생님. 네네.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폐암으로.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참 막 기승 불릴 때 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문상도 못 갈 정도로. 그러셨구나. 시를 참 잘 쓰시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묘는 어디에 쓰셨는지 알고 계세요? 아마 제가 영동에 계셨거든요. 네네. 네, 거기 묘는 안 하셨는 것 같고. 네네. 납골당에 네. 네, 또 찾아뵈면 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셨구나.
신갑선 선생님, 우리 또 윤영선 작가님한테 또 이렇게 작가의 꿈을 심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울컥하네요. 선생님 안 계시는 네, 거 네, 생각하니까. 그럼요. 네. 네. 저도 돌이켜 보면은 저를 구원해 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제 저도 그 젊은 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생을 버릴까 뭐 이런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막 그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귀여워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갑자기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실수를 마음이- 하지 않을 수 네, 있었던 마음이 네네네 네. 그 기억이 또 갑자기 났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공호숙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 우울, 충동, 자해를 하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 네. 저는 나는 나를 사랑해를 추천합니다. 네. 작가들은 다 자존감이 높아서 자기 책을 추천합니다. 네, 나는 나를 사랑해. 네. 중요하죠. 네. 네, 아마 나는 나를 사랑해를 보면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네, 우울감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네. 어떤 힘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추천드리면 네, 제가 쓴 책이긴 해요. 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네. 그것도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림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손쉬는 책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우울감 가진 친구들한테 그냥 막 웃기는 책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러니까 웃음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웃다 보면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우울했지? 이런 생각도 네. 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울할 때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배고플 때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 중요하죠. 예,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이 공복감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목 자체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사랑해. 아이들과 외쳐보는 것도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 네, 나는 나를 사랑해.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책 부지런히 읽어봐야겠어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책 이루리 작가님 책도 소개해주세요. 제 책. 오. 모르시는구나. 이루리 작가 검색하시면 책이 한 20종 정도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제 책은 아주 극단적으로 웃기거나 극단적으로 눈물 줄줄 흘리는 책이니까 네, 참고하시고 이렇게 우리 윤영선 작가님처럼 이렇게 서정적인 편이 아니라 저는 아주 극단적인 감정의 출렁거림을 추구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제 책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34분이 됐어요. 네네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못하신 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없으시면 마무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없습니다. 네. 이게 인스타 라이브 너무 길게 하면 또 기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작가님 일단 여기 모여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작가님 알게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작가님 책 미리 보시고 또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독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마음을 좀 울리는 네. 울림 있는 글을 쓰도록 그리고 제 또 꿈이 초고가 완성본인 것처럼 쓰는 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작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홈런 하나 왔어요. 홈런. 웃음책 이룬이 작가님. 이룬이 아니고요. 이룰입니다. 이룰이. 네네. 네네. 일부러 오타 장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를 모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작가님 인스타그램 알게 됐어요. 라고. 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네. 그 다음에 두 분의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만드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네요. 피스 CI님 이제 참여하셨고요. 스토비 더브님 이제 참여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네. 이것으로 윤영산 작가님 인스타 라이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또 기회 네. 있을 때 네.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인사하세요.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저기 선물 받으실 분 닉네임 체크하셨어요? 안 했어요? 녹화가 오늘 해야 돼. 이거 빨리 지금 올려가지고 얼른 하세요. 골라야지. 선물 드릴 분들, 질문하신 분들, 예, 얼른 하세요. 네. 지금 제가 그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잠시 뒤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분들 빨리 골라주세요. 네. 못 찾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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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오타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선물 주세요. 네, 하셨고요. 네, 좋습니다. 네, 선물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자, 늦게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네, 네. 혹시 다 하셨나요? 네, 네, 질문 아니어도 참여 많이 하신 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만난 점심 드세요.